산림과학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단은 나무와 숲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테고, 전공에 대해 조금 고민해본 친구들이라면 목재, 제지, 지구온난화, 그리고 생태계 복원 같은 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알고 나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산림과학이 닿아 있고, 오랜 기간 쌓아온 학문적 성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산림과학이 들려주는 푸른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정주상 교수입니다. 예, 우리 산림과학부는 국토의 약 65%를 차지하는 산림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융합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학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분야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의 특성이나 병해충 관련 생태학 분야는 물론이고, 재해 문제를 다루는 재해공학 분야, 그리고 이러한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이나 경영경제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소재로서 인목의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화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기후변화 문제나 종다양성 문제 등이 매우 중요한 지구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산림을 현 세대에서도 활용을 하고 후속 세대로 이어주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이 미치는 영역이 비단 산에만 있진 않습니다. 풀, 나무, 곤충,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산림 생태계는 물론 토양 수자원과 같은 환경공익적 영역, 그리고 휴양과 여가를 위한 문화 영역에까지 산림과학이 미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와 휴지, 목재를 이용한 건축물 역시 산림과학에서 다루고요. 경제, 경영, 정책, 토목공학, 생명공학 등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 못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림과학부에 들어오면 본인의 관심사나 원하는 진로에 따라 산림환경학 전공과 환경재료과학 전공, 이렇게 두 개의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산림환경 전공 분야는요, 기본적으로 숲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보존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인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지구환경 문제의 주범이 이제 숲의 훼손이고요. 그리고 숲이 망가지게 되면 인류 문화 역사상 거의 문명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숲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식물 분류학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어떤 식물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은 식물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유전 육정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DNA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은 전체 숲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이제 생태학적 측면에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곤충학, 그다음에 야생동물 관리학이 이제 저희 동물학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숲에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다음에 도로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공학적인 측면이 또 있고요. 이제 그것을 좀 넘게 되면은 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학, 또 경제학적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돌아가는지, 마지막으로 공원휴양, 이렇게 폭넓게 10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의 최근에 이제 큰 관심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이제 보존과 증진. 지금 우리 유엔에서 하고 있는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숲의 보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 학문 분야의 발전도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료인 이 목재는 지금까지 가구, 종이, 보드 이러한 산업에서 많이 응용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부과해가지고 좀 더 현대화된 친환경적인 어떤 기술 개발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전당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상당히 특이한 어떤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조직, 화학, 물리 이런 그 어떤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재를 이용한 어떤 친자연적인 그 건축물의 구조 설계나 디자인, 시공도 가능한 기술로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나무는 이 많은 그 유용한 화합물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셀룰로즈라고 하는 포도당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든가 식품의 원료 또는 의약품, 석유화학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들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사실 필수적인 종이에 대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의 어떤 제외 같은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저희 전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연물 기반을 한 어떤 그 바이오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죠.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핸드폰의 액정 막 같은 것들도 탄성이라든가 강도 등을 보강한 그러한 소재들이 산업적으로 상당히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캠퍼스뿐 아니라 외부 실습 현장도 우리의 강의실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만나볼까요? 여기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방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북해도에 도착했는데요. 바로 서울대학교 북해도 학술림 실습을 위해서입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와 북해도대학 임학부는 2001년 이래로 매년 여름 학생 실습 및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16년째를 맞이한 이번 실습에는 총 14명의 서울대 학생들과 23명의 북해도대학 학생들이 합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환경학 전공에서는 일본 북해도 대학과 매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북해도에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돌아와서는 일본 학생들과 함께 한 조를 이루어서 공통된 문제점에 대해서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을 한 뒤에 이걸 조별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북해도는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들과 또 다른 새로운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일본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의견을 교류한 것이 갔다 오고 나서도 큰 자신감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재료과학 전공에서는 2학년 때는 학술림 실습에, 그리고 3학년 때는 환경재료과학 및 세미나 실습에 참여합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실습 일정에서는 저희가 배운 전공 지식이 활용되는 산업 현장에 방문하고 또 지리산을 함께 등반하여 추억을 썼습니다. 이러한 견학을 통해 저희는 이론으로 배운 전공 지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 전공의 미래가 어떠한지, 그리고 산업 규모나 트렌드, 경영 등에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산림과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그 영역이 무척 다양하죠? 그렇다면 졸업한 후엔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졸업한 선배들을 만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란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를 그 화폐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택지 개발이라든가 도로를 낸다든가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상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보상을 할 수 있게 그 가치 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산림 자원에 대해서 육성하고 정책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지금 대변인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LG 하우시스라는 회사에서 모든 현무 유관 부서들과 함께 제품 개발과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에서 위생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기 기저귀, 여성용품,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사용하는 티슈, 그리고 키친타올과 같은 생필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돌아다 준 눈을 돌리시면 고급스러운 주택이라든지 아주 예쁜 그런 나무로 만든 집들이 많이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나마 이런 예쁜 집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짓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인산공학과라는 학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을 과연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제가 글로벌 인재로 뭔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달성하게 해준 전공이 환경재료과학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라는 일 자체의 특성은 부동산을 보러 가는 거거든요. 현장을 돌아다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성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생활에서 저희들의 하고 어떤 목재의 관계는 뗄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목재들이 단순하게 가공만 돼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구조라든지 어떤 역학적인 그런 가공을 통해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역학이라든지 어떤 물리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라면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그리고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다 산림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그 인적 자원하고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산림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훌륭한 여러분들이 인적 자원이 이런 훌륭한 산림 자원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신다면은 조금 더 밝은 우리나라 미래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미국, 캐나다처럼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이 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업강국이란 점인데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살림이 갖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겠죠? 또한 환경오염이나 자원 고갈과 같은 전 인류적 문제 해결의 열쇠로서 최근 산림과학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대상을 연구하여 가장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아내는 전공. 가깝게는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멀게는 지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전공. 산림과학부에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